안녕하세요. 주식 정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하고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중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었지만 미국 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해서 다우는 마이너스 1.34, S&P는 마이너스 1.18, 나스닥은 마이너스 1.83,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덜 빠졌죠.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하였는데 이번 감염자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여행 후에 감염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행으로 감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해외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 검사를 요구하기로. 이 이야기는 뭐다?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절차가 조금 더 이전보다 복잡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행의 심리를 조금은 누를 수 있기에 예전 상승을 하는 그런 기대값보다는 조금 낮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전일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테이퍼링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은 한국 증시에 분명히 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DP가 발표한 11월 민간 고용은 53만 4천 건이 증가했어요. 시장 기대치가 52만 3천이었는데 9천 건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증가했죠. 자, 다만 이게 민간 기관이 발표하는 거라 예상했던 것보다 잘 안 맞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니까 그것 보고 확실하게 이 정도가 나왔구나라는 걸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SM이 발표한 11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61.1을 기록해 전월 60.8 대비 상승했고요. 이러한 부분은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의 베이지북에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다만 몇몇 지역에서 노동 문제와 공급망 문제가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WTI 같은 경우에는 0.92% 빠진 65.57불에 끝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여줬고 금 가격은 지금 최근 며칠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P4 공장이 증설을 지금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랑 그리고 장비 쪽,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발주가 나왔을 테니까 수주받는 몇몇 기업들 체크를 해가지고 이쪽 그 영업이익이 많이 시키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관련주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내일 ISM 비제조업 지수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고용동향 보고서 역시나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고용 쪽에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완전 고용에 대해서 말을 좀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중립금리랑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까지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알람 있잖아요. 알람 종 모양. 그거 눌러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뉴스 나온 거 있어서 이거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수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남동발전 두산중공업과 중소형 수소터빈 개발 맞손을 잡았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원래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쪽으로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고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가 이 만든 그 완성품을 만든 그런 전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스터빈을 만든 거에다가 지금 수소를 얹어가지고 차근차근 수소화를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이번에는 아예 순수 수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 중소형 수소 터빈 개발에 힘을 좀 많이 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수소로 발전해서 발생을 한 전기, 이걸 일정량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시행이 되거든요. 전기세는 약간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탄소 발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이게 상용화까지 되게 된다면 관련 시장에서 좀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해서 많은 매출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수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 아, 또 괜찮은 거 하나 나왔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즘에 외국인이 계속 샀다가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마이너스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마이너스 돼버렸네요. 예, 근데 사모펀드가 그동안 팔다가 샀습니다. 투신도 샀고 기관 쪽에서 힘을 조금 붙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나쁘지 않죠. 외국인 매도세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늘도 예상치긴 하지만 59 굉장히 작긴 하지만 외국인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다 기관까지 플러스를 엮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자, 요 갭 채우러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부근의 지지라인이 어디인지 제가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월봉의 10개월선 요거 한번 봤을 때 지금 위치 되게 좋지 않나요? 어떻게든 10개월선 이거 위로 올리려고 시도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야 이거 이번 달 무난하게 끝났을 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다시금 상승하는 거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달 신주 배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두산중공업은 이게 운영자금 받으려고 유상증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뭐 부채를 갚는다라고 하더라도 미래 산업을 훨씬 더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게다가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탑픽 중에 탑픽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18,000원 그 이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준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월봉? 이거 잘하면은 21,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달 월봉 21,000원 뚫으면 다음 달에 이렇게 한 번 더 양봉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21선 요거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올라가기 위해서 작업을 치기 위해선 요 음봉 두 개를 잡아 먹어야지. 그래야지 21선을 뚫고도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못 뚫고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21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린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금 21선이 떨어지되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현재 봉 상황.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고. 이 위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솔직히 이 위로 올라갔을 때 춤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매매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타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주면요. 이 차트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어느 순간 정배열 완성되고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조심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서 만약에 나는 요 정도 사이 단타만 하겠다. 이 비어있는 공간 단타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전 여기 음봉 잡아먹는 양봉 하나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중기적으로 쭉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1선 돌파까지 기다렸다가 21선 뚫어주는 양봉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하면 되겠다. 다만 제가 계속 스케줄 얘기하죠. 3월 신주 배정 전에는 웬만하면은 물량 조절을 가는 게 맞아요. 18,000원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상장을 하잖아요. 물론 그걸 다 샀다고 해서 다 파는 건 아니겠지만 매도세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못해도 짧으면 한 달이고 길면은 3개월 이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 다 소화하려면 주춤주춤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고생을 크게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산 중공업을 보신다면 3월 전에 이때를 목표로 쭉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21선 돌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웬만하면 3월 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추가 매수의 경우의 수 말씀드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멤버십을 운영을 하는 걸 아실 텐데 그냥 뭐 별건 없고요. 관심 종목 정리해 놓은 것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두산 중공업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어느 정도 안정 이런 걸 잡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지 내가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